2020년은 전쟁 없는 전시 상태와 다를 바 없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슈거리는 넘치고 넘치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앗아간 핵폭탄급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1일경 최초 발병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말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에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스페인 독감을 이후로 100여 년 만에 세계 최악의 경제적, 사회적, 인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유의 국경 폐쇄까지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는 부도에 직면하여 최초로 비행만 하는 목적지 없는 무착륙제 관광을 시도를 하였고, 한데 모여 즐기는 스포츠 경기도 황폐화되었으며 말이 많았던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0년 UFA까지 개최가 1년 연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 노래방, 카페, 농축산업계 등에서 막대한 피해와 일자리를 잃기도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에 시달려야 했고, 3월에는 나스닥 지수가 12.3% 폭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등 그 어느 곳 하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었죠. 심지어는 환경 문제까지 생깁니다.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일들이 많아지며 일회용 소비량이 늘었고, 프랑스 비영리 환경단체인 해양정화작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마스크 장갑과 같은 폐기물들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별개로 올해 2월에는 남극의 맨바닥을 드러낸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75도의 역대 사상의 남극 최고 기온이 관측되며 환경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었죠. 2020년은 세계 정치계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권위가 떨어져가며 위태위태 자리를 유지하던 아베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핑계로 스가 요시히데 다음 총리가 되었고,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며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었으며, 한국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며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올 한해는 온 세계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시 2.5단계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초기 한국의 코로나 방역은 모험 사례가 되며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여러 국가에 지원을 하는 등 말 그대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기도 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 큰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6개 부분 후보에 올랐으며,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에서 4관왕으로 최다수상의 주요 부분을 석권하며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였고,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 무려 2주 동안 1위에 오르며, 아시아 가수로는 57년 만에, 한국 가수로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타이틀은 전 세계 20곡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한국 문화의 입지가 높아져가며 정말 많은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상위 10개 언어 중 수강생 증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고 있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유명 연예인들이 태극기, 한글, 한국적인 디자인이 들어간 제품을 많이 착용하기 시작하자 K-팝을 좋아하는 해외 젊은 층들에게 큰 반응을 얻어오고 있는 것인데요. 블랙핑크는 지난 앨범 타이틀 뮤직비디오에 한복을 재해석하여 한국 전통 의상에 대한 해외 반응이 엄청났고, 전효성, 레드벨벳, 에이핑크 등 독도협회에 후원하는 태극기 팔찌를 언급하고 착용하며 일본의 진출을 1순위로 생각하는 아이돌들이 일본 시장을 배제하는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어 해외 팬들의 관심을 얻고, 뿐만 아니라 국내 젊은 층에게도 역사적 각인을 시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들의 행보가 눈에 띄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특히나 후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기업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3월 일제 731 부대 실험 악행이 국내 기업으로 인해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자세한 사진에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충격을 받고 실제 해외 기사가 보도까지 되었죠. 같이 노출이 되었던 태극기가 각인된 신발까지 주목을 받게 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4월, 5월, 6월, 7월 매달마다 일본의 악행이 퍼뜨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8월 일본의 온라인은 온통 이 기업으로 인해 들끓었습니다. 일자가 독립운동가분들의 함부로 취급 관련한 이미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으며, 이것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우길기와 관련된 제품을 보내주면 전부 소각하겠다는, 당신의 쓰레기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미국 본사에 직접 메일을 보내 항의하고 서울을 함락하자는 말까지 했지만, 우길기는 하켄크로이츠와 동일하다는 해외 언론 보도가 되는 결과만 낳기도 했죠. 이 기업은 현재는 애국 브랜드로 익히 알려져 있는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일제의 만행을 알리면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뜻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잊혀진 독립운동가 알리기, 취약계층에게 후원 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국경일과 전혀 상관없이 알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기념일과 다른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가 아닌 지체장애인의 날로 알리기도 하며 5월 8일에 안중근 의사와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의 얘기를 엮어 특별하게 알리기도 했죠. 그리고 올해 말 이 기업의 기념일 알리기는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매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다며 2021년 역사 캘린더와 스티커팩을 출시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기념일, 독립운동가 순국일과 참전 용사, 독립운동가의 인물 정보까지 담긴 이 캘린더는 매일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실천하자는 취지인데요. 또한 일부 수익금은 독립유공자협회에 후원까지 한다고 전해 라칼코리아다운 한 해의 마무리와 다가올 2021년 새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진행하는 감사 이벤트로 직원들이 직접 손편지를 작성하여 너 자신을 믿어 올해도 수고했어 등의 코로나19로 힘들었을 때 모두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은 작은 기업부터 바이러스 정치계 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한 해였습니다. 모두에게 힘들었을 한 해, 이 기업의 메시지처럼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모두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총괄주휘하는 요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 장관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25일 NHK에 따르면 요시무라 장관은 지난 19일 도쿄대학 부속병원 시찰할 때 수행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만일을 대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다만 요시무라 장관은 해당 직원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내각 관방에 지난달 설치한 코로나19 대책 추진실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 직원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남성은 지난 21일 오전부터 발열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NHK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는 13,580명에 달했으며 이 중 358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해 치료할 병상은 별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전국 47개 도도부 현중 19개 지역은 코로나19 감염자를 위해 확보한 병상의 절반 이상이 이미 입원 환자로 채워진 상태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이 중 후쿠오카현 등 5개 지역은 코로나19 병상의 80% 이상이 사용 중이다. 도쿄도의 경우 자택에서 요양 중인 확진자를 포함한 입원자 수는 2,400명으로 전체 병상 수보다 많았다. 80년대부터 의료비 억제 우선 정책으로 의료 체계 약화. 도쿄신문은 일본의 의료 시스템 약화가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라며 1980년대부터 의료비 억제를 우선해 의사의 수를 억제하는 등 고령화 사회가 예견됐는데도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계속했다는 사토 히데노리 도쿠후코 시대准교수의 해석을 소개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에는 전염병 환자용 병상이 9,974개였는데 2018년에는 5분의 1에 미달하는 1,882개로 줄어드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보건당국은 병상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경증 환자를 당국이 확보한 숙박시설 등에 수용하고 의료기관은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증이라는 이유로 집에 머물던 확진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확진자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염 우려에 응급환자 수용 중단한 병원 속출. 이런 가운데 원내 감염 발생 또는 원내 감염 우려로 응급환자 수용을 중단하거나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 응급환자의 수용을 중단한 병원도 속출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중 가장 고도의 대응력이 있는 3차 구급의료기관 중 도쿄, 교토, 오사카, 휴고, 시가 등에서 7개 기관이 중증 환자 수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이 밖에 3차 구급의료기관의 기능은 계속 수행하되 상대적으로 경증인 구급환자 수용을 중단한 병원이 여러 곳 있었다. 한편 일본 언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도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의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일본 주니치 스포츠는 지난 20일 오후 KBO 리그가 빠르면 5월 1일 개막할 것이라는 오치 IAG 삼성 라이온즈 투수 코치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이 코로나19를 억제했다고 설명한 신문은 한국은 5월 1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반면 일본 야구계는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이후에나 개막이 가능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하라 도로 일본 야구기구 사무국장은 12개 구단은 5월 말까지는 개막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6월 개막이 목표라는 뜻이다. 신문은 긴급사태 선언 해제에서 단체 훈련 금지 해제에서 연습 경기로 이어지는 순서를 밟으려면 1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방역 당국이 생활 방역 전환을 검토할 정도로 상황이 호전됐다. 무관중 경기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한 실외 스포츠의 개막도 가능할 것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1일 이사회를 개최해 개막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는 5월 1일 또는 5월 5일 개막이 유력하다. 반면 일본 프로야구는 주니치 스포츠의 설명대로 5월 개막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 등 7개 지역에 한정됐던 국가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일단 5월 6일까지 유효하다. 단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으면 연장될 수밖에 없다. 프로야구 개막을 놓고 한일 양국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25일 일본이 세계 표준인 한국식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특파원 리포트를 지면에 실었다. 신문은 한국이 2월 말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발발이 시작됐을 때 재택근무를 확대했고 사람의 이동을 최소화해 피해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검사 역량을 키우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길거리는 일상의 풍경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방역에 가장 큰 역할을 해낸 것은 충분한 코로나19 검사 역량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건은 총 95만 건으로 일본의 5배 수준이다. 또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충분한 양의 진단키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이 같은 검사 역량은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찬사를 받았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서구 국가들의 표준 모델이 됐다고도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중순까지 20개국 이상의 정상으로부터 전화통화 요청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는 진단키트 수출로 외교적 존재감을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 간의 전화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에 대해 정확도가 낮다며 비판했다. 일본은 지난 7일 긴급사태를 선포한 이후에도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설치에 대해 완강한